안녕하세요. 용감한 닭, 용닭 브레이브 치킨입니다. 어, 오늘은 비디오를 좀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제 그 매크로 리즘부터 살펴보면 매크로 리즘은 그 inflationary slowdown 이거는 어제 제가 비디오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sticky 그러니까 높은 상태에서 내려가지 않거나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 성장, growth 이거는 내려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들이 경기가 또는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inflationary slowdown 이렇게 지금 현재 그 매크로 환경이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비디오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market narratives.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이제 그 뉴스들을 잠깐 살펴보면 가장 컸던 뉴스는 이거죠. 그렇죠? 그 bounce in US bank, buybacks, but relief may be brief. 그 로이터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그러니까 어제 그 스캇 베슨 그 이제 재무부 장관이 그 미국의 장기물 국채 이거를 살 수 있는 금액을 2배 정도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왜 이런 발표를 했는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세적으로 그 국채 이율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부의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었죠. 그 40 trillion dollar deficit. 그 미국의 부채가 그 40 trillion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그 이제 높은 장기물에 대한 국채 이율에 대해서 높은 금리를 원하고 있는 거죠, 채권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어제 30년물 같은 경우는 어제 5.35까지 찍었었는데 그때 이제 스캇 베슨이 나오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장기물에 대한 그 바이백의 금액을 2배 정도 늘리겠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국채 이율이 5% 이상 넘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섹터 회사채도 최근에 굉장히 AI 투자 때문에 많은 빚을 내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거를 해소하고자 스캇 베슨이 일종의 어떤 전략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깜짝 발표를 함으로써 그 채권에 숏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타격을 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깜짝 발표, a surprise announcement을 통해서 hitting bond shorts. 채권 국채에 숏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타격을 준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어제 이율이 하락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 근본적인 어떤 문제들이죠. 예를 들어서 재정 적자라든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그 국채를 계속 발행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이 국채율의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로이로에 나와 있던 기사도 But relief may be brave. 이 안도가 굉장히 일시적인 것일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제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여기 보시면 급격히 30년물인데 급격히 하락을 했었죠. 거의 이제 5.3, 5.3을 찍었다가 어제 급격히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10년물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4.67까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캇 베슨 재무부 장관의 어제 그 깜짝 발표는 그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어제 나왔던 그 이코노믹 데이터 중에서 이제 그 EIA의 원유 재고가 발표됐죠. 4.4 밀리언 배럴 이게 늘어났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그 전에는 17만 이렇게 늘어났었는데 어제는 이제 4.4. 시장이 예측했던 거는 그 마이너스 0.6 밀리언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인벤토리가 늘어났어요. 원유 재고가 늘어났더라는 거죠.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 원유 가격 이것이 원유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가? 하락해야 되지 않는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그 이하의 그 원유 재고는 살짝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력 비축류 있죠. 전력 비축류는 감소했어요. 정확하게 지금 아마 이거를 잠깐 보시면 8월 7일 298 이었는데 293 거의 이제 5 밀리언 배럴 이 정도가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늘어난 거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 전력 비축류에서 온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오히려 인벤토리가 감소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서 이제 그 원유 재고가 쌓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SPR까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재고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어제 그 발표가 있고 나서도 지금 그 원유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죠. 지금 거의 이제 36.5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아마 이런 펀더멘털을 이제 드디어 원유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얘기는 이제 FOMC 미닛 그 의사록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중요한 내용은 이제 연준 내에서 보기 드물게 그 어떤 이제 의견 합치가 아니라 이제 반대의 목소리 원준 내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고 3명의 연준 위원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반대표를 던졌죠. 금리 동결에 대한 반대표. 그래서 연준 내에서 일종의 어떤 갈등의 씨앗이 보이고 있다. 이게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의사록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부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게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는 아직은 탄탄해 보인다. 고용도 그렇고 경제 성장도 그렇고 미국 경제는 아직 탄탄하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9월달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켓 브레스 살펴보면 결론부터 얘기해보자면 마켓 브레스가 조금씩 이제 약화되는 것 같아요. 모멘텀은 아직 긍정적인 영역에 있지만 전반적인 모멘텀은 포지티브한 영역에 있지만 꼭대기를 찍고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
decliner, advanced decliner 이것도 살펴보면 약간 얘는 약간 긍정 부정도 아닌 뉴트럴한 영역에서 지금 약간 이것도 내려오는 추세. 그다음에 high load 뉴트럴에서 얘는 그냥 flat 그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계속 뉴트럴 영역에서 조금씩 등락을 하고 있는 상태. S&P 500, 50일, 100일, 200일 선에 있는 주식들은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역이 아직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추세를 보면 꼭대기를 찍고 조금씩 내려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P/E 레이셔는 그나마 좀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아직 낮아 있고, 그 다음에 또 긍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VIX가 굉장히 낮은데 거의 바닥을 찍고 있는 듯한 모습. 그래서 아주 큰 위험 신호는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섹터는 그 financial, healthcare, 에너지 이 부분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healthcare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예,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보시다시피 엄청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만약 주식 투자를 한다면 헬스케어 조금 늦은 감이 있긴 있는데 헬스케어 쪽이 그나마 투자를 해볼 만한 섹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저도 지금 주식으로는 그 이제 헬스케어 쪽에 주식을 하나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인다라는 건 예, 그 성장보다는 성장이 조금 둔화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꼭대기를 찍고 내려올 때 보통 이런 섹터들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떤 내려갈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선물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ES는 bearish 이런 바이어스를 갖고 있어요. 어제랑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쪽 4월 달에 이렇게 큰 랠리를 하고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올라왔었지만 이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지금 하락하는 중이죠. 그리고 이 횡보하는 기간 중에 점점 거래량도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락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다시피 모멘텀 인디케이터도 가격은 올라가 있지만 모멘텀은 줄어들고 있는 bearish divergence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이 7400 이 언저리까지 한번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금은 이 트렌드 라인을 어제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bullish 한 바이어스를 갖고 있는데 어제 그 재무부의 발표가 있고 나서 그 채권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금이 상승을 하게 됐는데 bullish 바이어스를 갖고 있긴 하지만 진입은 조금 어디서 들어가야 될 건가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제 이쪽에서 4200 이 근방까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나서 상승할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어제 생각했었는데 어제 그 뉴스가 터지면서 바로 급상승을 했었죠. 지금 약간 폴백하고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하고서 진입 시점을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바이어스는 볼리시지만
예, 바로 들어갈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유. 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운 트레일러를 뚫었는데 계속 누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눌리지 않고 지금 뚫고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뉴스를 아까 잠깐 살펴봤는데 그 후티 반군이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면서 지금 갑자기 원유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유는 그 bullish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고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 90에서 93 그 정도? 최소한 요 부분 93 정도가 첫 번째 타겟이 될 것 같아요. 93에서 95. 그 다음에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 그 다음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 120이 그 절대 넘을 수 없는 일종의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여기를 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올라갈 때마다 강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테스트 해볼 수 있을까? 이거는 솔직히 조금 큰 확신이 들진 않아요. 근데 적어도 95에서 100 사이까지는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bullish. 그래서 ES는 bearish. 골드는 bullish하지만 타점을 지켜보고 있는 거고 원유는 지금 트레이딩 중이에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좀 더 중요한 어떤 내용이 있으면 다시 비디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t's it for today. Hopefully I'll see you tomorrow. Bye bye.